1973년 1월 25일 밤 10시 55분쯤 서울 북부경찰서로 47살 여성 정여인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 있어요. 정여인의 신고 내용은 살인 강도 사건. 사건 현장은 서울 성북구 수유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복덕방이었어요. 제가 보험 일을 하는데 보험 증서 드릴 게 있어서 왔다가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놀래서 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아무래도 강도인 것 같아요. 사무실 상태는요, 정여인의 말처럼 강도가 들었던 듯 사무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금고가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했어요. 타살이라고 하기에는 수건 말고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사망한 어르신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타살이라면 대부분 저항음 같은 게 하나라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강씨 할아버지는 자살을 한 걸까요? 하지만 당시 강씨 할아버지의 아내분인 65세 김여인은 자살? 퍽이나 저 인간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자살은 절대 아니에요.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사실 사망한 76세 강씨 할아버지는요, 아내 김할머니와 결혼해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게 엄청 심했잖아요. 이때 딱 강씨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우, 내가 이게 무슨 팔짱가 모르겠네 진짜. 어찌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아들을. 그래서 내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찾아 한없이 바깥으로만 돌던 남자였습니다. 바깥으로만 돌면 양반이죠. 첩년을 집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그것도 임신시켜가지고.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본처 속이었겠습니까? 나이살 먹고 부끄러운 줄 좀 알아요. 정말 내가 동네 창피해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첩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요? 어허, 어디서 한 여자가 눈을 치켜뜨고 서방한테 대들기를? 네가 아들 하나 한번 낳아봐. 내가 바깥으로 도나. 진짜 우리 애 몸 풀 때까지 내가 집에 데리고 있을 거니까 얘 소고기 좀 푹 구워서 미역국 좀 끓여 먹여. 그리고 정성을 다해 돌봐. 강씨 할아버지는요, 당시 복덕방을 운영하면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여자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 이 강씨 아들이 없잖아요. 여성 편력도 심해서 완전 나이가 들어 손주를 볼 나이가 돼서도 실제로 천만 9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렇다면 강씨 할아버지는 왜 자신의 복덕방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걸까?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불로 시체의 얼굴을 덮은 사실, 그리고 방문을 밖에서 연 사실, 그리고 강도가 들어온 듯한 기척을 전혀 못 느꼈다는 이웃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강씨 할아버지와 친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제일 강력한 용의자로 한 명을 추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한 정여인이었어요. 정여인의 말과 사건 현장이 뭔가 많이 다르니까. 이웃의 진술로는 사건 당일날 밤 10시 50분쯤 복덕방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놀래서 나가보니 정여인이 막 손뼉을 치면서 복덕방을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떡해요, 강씨 할아버지가 목 졸려 죽어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경찰이 봤을 때는 조금 오바스러운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전에 시신 발견하고 막 손뼉을 치면서 다시 가게를 나와 이웃한테 저기 사람 죽어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후에 경찰 신고를 했다. 보통 사람이 시신을 처음 발견하면 처음 보는 거니까 진짜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 때도 막 손 떨면서 하게 되고 진짜 말문이 컥 막힌다고 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정여인의 태도가 허풍스러워 보였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거기다 정여인을 불러서 그날 하루 알리바이를 쭉 들어보고 그게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데 경찰이 조사한 정여인의 알리바이와 그녀가 진술한 알리바이가 틀린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인 것 같은데. 경찰은 정여인을 불러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10시경 정여인은 죄송합니다 라면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니, 정여인이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경찰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여인은요, 여고를 졸업하고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살 때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낳아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은행에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사별을 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 후에 6남매를 홀로 책임지게 된 정여인.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집을 하나 차리게 됐는데 와우, 그 술집이 강씨 할아버지 복덕방 바로 옆이었던 겁니다. 그때가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인 1972년 4월 중순쯤. 처음에는 강씨 할아버지가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당연히 70대와 40대인데 정여인도 그냥 영감님 하면서 할아버지, 어르신으로만 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여인한테 빚쟁이가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딱 강씨 할아버지가 본 겁니다. 어이 정여인, 며칠까지 얼마 갚어? 알겠어? 그때까지도 못 갚으면 장사고 뭐고 그냥 싹 다 엎어버리라니까.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이 모습을 딱 보고 바로 강씨 할아버지가 정여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닌데. 정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우, 감사해요 영감님.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빌려주실 줄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이 이후부터 정여인은 돈이 아쉬울 때면 강씨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돈을 꿀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졌습니다. 얼마 후 술집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여인은 술집을 때려치고 7월부터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여인이요, 돈을 빌리고 모른 척을 했던 건 아니에요. 진짜 갚으려고 일부라도 갚겠다면서 돈을 가지고 강씨 할아버지 복덕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여인이 돈을 들고 강씨 할아버지 복덕방에 딱 가면 아이 정여사, 내 돈은 제일 마지막에 갚으래도. 나는 말이야, 정여사가 아둥바둥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 그리고 이거 우리 딸내미하고 내 마누라 그리고 내 첩들 앞으로 다 들어놓은 보험이거든? 이거 자기가 다 가져가서 자기 쪽 보험으로 정리 한번 해봐. 돈을 가지고 가도 안 받아. 이 강씨 할아버지가 됐다고 다시 주는 겁니다. 빚도 갚아주고 급하면 돈도 빌려주고 거기다가 보험한다고 하니까 보험 일까지 다 이렇게 주고 매번 자기를 도와주니 정여인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감님, 보험까지 매번 감사해서 저 진짜 안 돼요. 이 돈 받으세요. 저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강씨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영감님이라니? 오빠라고 해야지. 이렇게 정여인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한 강씨 할아버지에게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급기야 영감님이라고 완전 할아버지라고 나이 차이가 몇인데 됐다 했던 굳게 닫혀져 있던 정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70대와 40대 내연 관계. 그렇다면 돈 때문에 돈이 욕심나서 정여인이 강씨 할아버지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강씨 할아버지한테 딴 여자가 생겨서 그거에 질투가 나서 죽인 걸까요? 왜 죽였냐는 경찰과 본처 김할머니의 말에 이 정여인은요,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죽인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그냥 헤어졌었어야 됐는데 영감님이 자꾸 복덕방으로 또 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아이씨 이걸 어떻게 얘기해. 진짜 미치겠네 진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 1월 25일 저녁 7시쯤 정여인은 강씨 할아버지와 만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70 중순을 넘긴 완전 노인이었지만 남자였어요. 오늘 정여인 내가 죽여줄게. 그렇게 여관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시간이 저녁 8시쯤. 둘은 한 술집으로 가서 순두부 백반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때 강씨 할아버지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정여인 이렇게 그냥 헤어지기 아쉽지 않아? 오늘 우리 복덕방 문 닫는 날이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뒤따라 올 텨? 이 말에 정여인이 망측하게 진짜 복덕방은 조금 위험한데. 내가 오늘 우리 정여인 이때까지 나한테 쌓인 불만들 싹 다 풀어줄 겸 오늘은 하루에 2번 내가 스페셜하게 최선을 다할 거야. 조금 있다가 복덕방에서 보자고. 하루에 2번. 이미 한 차례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다가 술까지 한잔 했단 말이에요. 막 또 하고 싶으니까 복덕방에서 만나자고 하고 먼저 강씨가 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정여인도 복덕방으로 갑니다. 복덕방 뒷문으로 쓱 들어가서 이미 이부자리 다 깔고 옷 벗고 누워있는 강씨 할아버지 옆에 쓱 누웠어요. 정여인 왔어? 오늘 내가 아주 서비스를 기똥차게 해줄 거야. 일로 와. 그렇게 둘이 뒤엉켜가지고 또 2차로 막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는데 완전 둘이 흥분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강씨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아니 그대로 사망을 한 겁니다. 옷 다 벗고 둘이서 흥분해가지고 신음소리 내고 난리치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상황에 제일 당황한 사람은 정여인이었습니다. 옷 다 벗고 할아버지 위에 올라타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씨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까 영감님 뭐야 지금. 강씨 할아버지의 사망 사인은 다름 아닌 복상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당황한 정여인은 여러 차례 깨어나라고 강씨 할아버지의 온몸을 주물러 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무서워진 정여인은 결국 강씨 할아버지의 목에 수건을 감고 복덕방을 어지럽힌 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 마냥 연기를 하면서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던 겁니다. 와, 경찰이 정여인 자기를 용의자로 보고 이 본처 김씨 할머니 또한 다 알고 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했을 때 이 정여인 입장에서 저랑 성관계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딴에 민망하니 쩔쩔매고 있었던 거죠. 강씨 할아버지의 사망 사인이 복상사로 최종 확인되면서 정여인은 결국 강씨 할아버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정여인은 사인이야 어떻든 그날 그냥 집에 갔었어야 했는데 미쳐가지고 뭘 또 하겠다고 거기 또 가가지고 어찌됐든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되게 참 유부남과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본처 김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76세와 47살. 와, 나이 차이가 30살 가까이 나는데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사가 실제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 기사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이 강씨 할아버지가 첩으로만 9명. 와, 그 외에도 썸식으로 괜찮다 싶으면 자기 재력 보여주면서 다 꼬시고 다녔대요. 여자 문제를 엄청 일으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연녀와 관계하다가 성관계 도중에 간 거잖아요. 아이고, 가는 그 마지막까지 본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1972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남자의 기가 막힌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